여러분이 영화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꼭 봐야 하는 프리뷰 쇼 무비적 부비적. 오늘은 마블에서 제작하는 토르 라그나로크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그 전에 스토리 먼저 듣고 가시죠. 어느 날 토르는 죽음의 여신인 헬라에게 자신의 망치 묠리르를 잃고 큰 패배를 당한다. 헬라는 토르를 사칼의 행성으로 추방하고 토르는 그곳의 투기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투기장에서 우연히 옛 동료인 헐크를 만나게 되고 아스가르드를 구하기 위해 헐크와 로키, 발키리 등 동료들을 모아 함께 사칼의 행성에서 탈출하려 하는데 과연 토르는 죽음의 여신 헬라를 막고 아스가르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썸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라그나로크라는 게 예예예. 게임, 인생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더라고요. 네. 모르다고 말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그렇죠. 매체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화책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게임 장르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느낌이에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 그래서 라그나로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 토르 라그나로크 도대체 뭡니까? 이 라그나로크란 단어 자체가 일단 신들의 황혼 혹은 신들의 몰락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원은 이제 고대 노르드어. 신들 간의 혹은 신들과 괴물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신들의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 네, 그렇죠. 그것을 바로 라그나로크라고 하는군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리셋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아하. 네,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가 전조가 있대요, 항상. 네. 겨울이 3년간 끊이질 않고 아. 반인륜적인 행위가 계속돼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와우. 네, 태양과 달이 그 둘을 쫓던 이 늑대가 있어요. 또 네. 그 북유럽 신화에 스콜과 하티라고 하는데 얘네들한테 삼켜집니다.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거를 서로 이렇게 개가 쫓아가서 도망가서 지는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달이 뜨고 네.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걔네가 먹어서 이제 없어진 따라잡아서 먹혔어. 그걸 개기월식이나 일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일어나고, 그리고 3마리의 수탉과 그리고 헬,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네. 개가 있어요. 또 가름이란 개가 있는데 얘가 울기 시작하면 전조 현상이다. 불길하다. 라그나로크 세계의 종말이 올 네.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뭐 네네.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거네요. 판타지네요, 그냥. 저 판타지인 거고 혹시 몰라요. 우리가 기후 변화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렇죠. 기후 변화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년간 겨울이 끊기지 않고. 아니 근데 뭐 반인륜적 행위는 지구 어딘가에서는 있죠. 일어나고 있죠. 어. 그렇죠. 근데 개기원식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로스트라모스의 그 종말론이야. 아니 그 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개 같은 사람 우리 셋이서 울면 한 번씩 울면 울면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그러면은 무비적 방송하는 날 네. 그날 세상의 종말이 다 찾아온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지옥에 있는 가름이란 개나 로키, 자, 네. 펜리르란 또 늑대가 있어요. 네, 있죠, 이런 있죠. 늑대, 그리고 헬, 네. 그 요르문간들, 뱀. 다 이게 로키의 자식들이에요. 아. 네, 로키의 자식들과 그 로키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라그나로크로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계속 신화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화가 끝나고 인간들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계기 같은 느낌이에요. 코믹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에서 그려지는 라그나로크를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코믹스에서 나오는 네. 아주 궁금해 죽겠어 그리고 궁금해.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블에서는 로키가 어릴 때부터 이제 라그나로크라는 그걸 일으킬 장본인으로서 좀 배척받는 그런 묘사가 나온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버전마다 약간 다르고, 그리고 아까 전에는 이제 로키의 자식에 헬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헬이라는 포지션의 캐릭터가 헬라예요. 그러니까 아. 여성형이기 때문에 헬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 예고편에 나오는 그 사슴뿔 달린 사람. 아스카르트. 네. Is dead. 그러니까 옛날 만화에서는 신화랑 똑같이 딸로 나왔으나, 아. 네. 근데 최신의 버전에서는 변경됐구나. 네, 그냥 로키보다 헬라가 더 먼저 존재했던 고대의 신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이 돼요. 지옥의 여왕. 예. 그래서 지금은
헬라가 더 먼저 존재했던 신이다라는 게 공식 설정입니다. 코믹스네. 네네네. 그리고 이 신들의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아스가르드를 중심으로 내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 운명과 같은 거예요. 대선 같은 거예요. 대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라그나로크라는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서 세상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멸망을 주신. 한 번 했다가 다시 다 살아나서 또 한 번의 그 아스가르드를 구축했다가 또 한 번 멸망하고. 아니 그래서 네. 중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렇죠. 개발할 만하면 다시 떼까 부수고 올라가고. 아니 근데 기술력은 막 차원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런 주기가 있고 그다음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라그나로크급의 위기는 있었으나 이게 진정한 라그나로크다라고 하고 버리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코믹스에서 어느 편이 이거와 가장 근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군요. 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냥 좀 최근에 국내에도 좀 정발이 되고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제 11화 전에 토르 이야기부터 해서 이게 라그나로크가 조금 닮아 있고 네. 그다음에 피어 이셀프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네네. 이 라그나로크 사이클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조금은 라그나로크 이런 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설정, 네. 영화 내 설정을 많이 차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화책에서는 라그나로크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아스가르드 자체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우주 어딘가에 막 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네. 그냥 지구 상공에 있어요 이제. 아 네.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거기로 가서 막 싸우고 또 막 이게 추락할 뻔하고 막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영화랑 관련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좀 쳐내는 거고 이건 토르랑 관련은 없지만 만화책 중에 요번 편하고 되게 닮아 있는 편이 있어요. 네, 플래닛 헐크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헐크가 갑옷 입고 썼는 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여기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사이 애를 좀 내보내자. 얘네들끼리 그 탑 조직이 있어요. 일루미나티라고. 네. 그래서 얘네들끼리 헐크가 잠재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것 같아. 얘를 우주로 추방시키자 했는데 추방을 하는 도중에 가려던 별이 안 가고 다른 별로 틀어져서 이 사카르라는 행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검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검투장에서 헐크가 이제 검투사가 되고 이름을 스카라고 바꾸게 됩니다. 거기서 연인도 만나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 검투사로 지내면서 뭔가 이 사카르의 구원자로 떠오르게 되는 뭐 그런 얘기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11화 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만화책들을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살펴보실 수 있고 그러면 토르하고 아까 말했던 플래닛 헐크하고 뭔가 합쳐진 네, 느낌? 합쳐져 있는 느낌. 네. 11호도 그렇게 합쳐져서 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블 유니버스에서도 뭔가 라그나로크로 인해서 네.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토르 3에 이제 라그나로크란 부제가 붙은 게 그냥 헬라가 일으키는 사건 자체를 좀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뭐 뭔가 예언이 나오거나 라그나로크라는 그런 단어적인 걸 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은 헬라가 코믹스처럼 로키랑 상관없이 옛날에 고대의 신 같은 걸로 존재를 해요. 너무나 강력한 인물이라서 오딘이 수천 년 동안 봉인을 한 상태인데 이게 오딘이 이 편에서 로키의 자리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로키가 그녀의 봉인을 지키지 못해서 아스가르드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 것 같은 게 보면은 이제 로키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장면도 있고 네. 로키 스스로도 헬라를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아마 정크의 추측이 저는 조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예고편에서 보셨겠지만 일단 그 발키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왜 하늘에서 이제 말을 타고 막 내려오는 친구가 마치 있어요. 잭 스나이더의 작품처럼. 네. 이 아스가르드 원래 수호자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한테 패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토르도 멸린이를 잃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스가르드 is dead 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토르가 가게 된 별이 아까 플래닛 헐크에서 말했던 사카르라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헐크랑 대립하는 뭐 펜리드 네. 그때 하나 큰 거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르트 그 불괴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단은 그 라그나로크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라그나로크에 나오는 배경의 그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지칭 자체는 라그나로크인데 이게 헬라가 일으킨 사건만을 지칭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스가르드가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영화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현재 공개된 정보 내에서 그리고 예고편을 통해서 나름 이 사건 순서를 좀
추측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아, 예, 지금 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발키리랑 헬라랑 싸우고 있는 장면이 좀 예전 일로 보입니다. 오딘 또는 보호왕 시절. 네, 오딘을 통해서 이제 봉인이 되는데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사라진 오딘과 그리고 로키에서 봉인이 풀리고 그녀가 이제 아스가드를 다 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토르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고 오딘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토르가 아스가르드에 뭔가 일이 난 것을 알거나 네. 아니면 헬라가 직접 찾아와서 이 토르랑 싸우게 되고 이제 토르는 멸린을 잃고 패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카르 행성에서 그랜드마스터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검투기장에서 헐크를 상대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바탕 투기장에서 그 경기를 펼친 이후에 이 정신을 차린 브루스 배너와 발키리 그리고 로키와 함께 다시 아스가르드를 탈환하려고 그 헬라랑 싸우는 것이 거의 마지막 후반부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고편에 헬라가 물어보잖아요. 너는 도대체 어떤 신이니? 라고 했는데 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번개가 일어나는 상태로 전기신이다. 그렇게 친절하게 물어봤던가 상냥하게 물어봤던가 싶긴 한데 팬들은 이걸 오딘포스 각성한 토르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추측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토르가 이제 뭐 단계별로 또 힘이 있어요. 네, 초사형 같은 네. 게 있더라고요. 기어 1.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뭐 룬킹, 뭐 토르 뭐 있고 뭐 오딘포스 포스, 있고 토르 이런데 있고. 뭐 오딘포스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헬라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막는 것이 주요한 사건의 내용일 것이다. 그러면은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에서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일단은 다음 영화 자체가 바로 인피니티 워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네, 이번 영화에서 되게 다량의 떡밥이 등장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헬라의 포지션 자체에서 좀 말이 많아요. 타노스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데스라는 이름의 그렇죠. 여신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헬라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이 타노스의 여친이 헬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네. 그게 깨진 게 공식적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거기 나오는 아트북이 있어요. 거기 설정에 따르면 우주적인 존재들인 이터니티, 그리고 엔트로피, 인피니티, 데스 이렇게 4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인피니티 스톤이다 라는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데스는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아스가르드 인물이다. 내에 있는 네. 전설의 인물.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됐고 사실 원작에서도 둘은 다른 인물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데스 쪽이 아무래도 데드풀이랑 엮이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 이게 판권이 마블한테 있느냐 아니면 폭스한테 있느냐 갖고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게 역할을 좀 많이 축소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합친 건 아닌가. 네, 합친 건 아닌가 했던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추측으로 나온 게 헬라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마지막 인피니티 스톤의 소유자거나 그거 네. 자체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현재 공개된 그 인피니티 스톤이 이 스페이스 스톤 네. 이거는 테서렉트로 캡틴 아메리카랑 이제 어벤져스에 나왔던 요 네모난 네. 큐브 있죠. 네, 그거를 뜻하고 그다음에 리얼리티 스톤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 토르2에 나왔던 에테르 액체 형태로 막 빨간색, 빨간색 그거고 파워 스톤으로 불리는 게 이제 오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왔던 보라색 렛츠 댄스. 네, 그렇죠, 네네, 그거고 이제 마인드 스톤이 이 치타우 리셉터 안에 있었던 그 비전의 머리에 박혀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마인드 스톤이라는 얘기가 있고 타임 스톤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아가모토의 눈. 아가모토의 눈. 네, 그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요. 소울 스톤이 남단 말이에요. 근데 또 헬라가 또 이름도 죽음이고, 네, 또 이게 소울이고, 영혼이고 네,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타노스의 이름하고 이 모든 그 오브젝트의 그 앞에랑 맞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스펠링을 따서 하면은 마지막 남는 게 H예요. 근데 H가 바로 이 헬라 혹은 이 토르에 꾸준히 등장했던 헤임달. 헤임달. 네, 헤임달이 이제 눈을 보면은 멀리 보고 막 전우주를 가보잖아요. 아, 그래서 헤임달의 눈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는 헬라로 또 옮겨간 거죠. 같은 H니까. 그 최근에 유출이 된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의 그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영상이 삭제되고 있어서 찾기가 되게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초반의 시작이 토르가 뮬리르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비행선에 이렇게 툭 부딪혀요. 우주의 표류 이렇게 하다가 턱 네. 부딪혀.
그러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라그나로크가 원만하게 끝이 났을까가 이제 중요한 떡밥이 또 될 그러니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스가르드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가 멸망한 상태에서 뭔가 튕겨져 나와서, 그러니까 뭐 거기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튕겨져 나와서 뭔가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만나는 것인가? 완전 얼음별 대모험이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스가르드를 구했으나 토르 자신이 무언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튕겨져 나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설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죠.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인피니티 워에서 인피니티를 그럼 어쨌든 타노스가 네. 다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인피니티 워만으로 네. 그걸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토르에서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복선을 미리 이렇게 토르에서 사용할 네, 것이냐. 토르 3에 지금 타노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인섭이 얘기한 것처럼 정식 게스트는 없고 마지막에 쿠키에. 쿠키에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토르 2에서 쿠키 영상에 그 에테르 인피니티 스톤을 맡겼거든요. 콜렉터한테 맡기면서 끝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인피니티 스톤의 존재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그것의 흐름이 묘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일 가능성이 큰 거는 이제 아스가르드를 헬라가 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지개 달이 있죠. 네. 거기 우리 막 애들이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헤임달 찾아가는 그 무지개 다리를 재건한 게 테서렉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지금 아스가르드에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요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한꺼번에 타노스에게 들어가는 뭐 과정이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토르에 기대하는 부분이 거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니까. 네, 우주적인 존재고 신이고 또 파워를 보여주는 걸 많이 원하는데 원, 투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너무 소품적이고 막 신들끼리 어디 영국 한복판에서 전철이나 타고 있고 말이야 막. 특히 원은 너무 심했어요.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경 자체가 지구에서 싸울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네. 좀 그런 신화적인 스케일을 좀만 잘 보여주고 그런 비주얼만 좀 폭발해준다고 하면 이미 로키나 토르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해봅니다. 근데 유일하게 불안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부터 그 감독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토르가 계속 감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감독 저는- 자체도 입봉작이고. 안 이어가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르 1을 생각하면 2는 나름대로 재밌게 봤는데 뭐 이어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은 토르 영화 이제 개봉하기 앞서서 마케팅 팀이 너무나 훌륭하게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화 때에 맞춰서 토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영상에 관련된 게 한 2가지 정도 떴잖아요. 거기서부터 흉리 유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처음 예고편 때 우리가 이미그랜트 송이라고 레드 제플린 노래가 깔렸어요. 근데 네. 이 노래가 되게 탁월한 선택인 게 뭐냐면은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말하는 그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가사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걔네가 그 사람들이 어딜 침공하는 내용을 가사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하면은 이민자들 노래예요. 뭐 그런 의미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예 작정하고 마케팅을 컨셉을 너무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저는 약간 70년대 그때쯤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약간 형광정서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이킥 델리인데 과거에서 그려본 사이킥 델리가 약간 형광색으로 표현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그 정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시각적인, 음악적인 그리고 어떤 개그적인 마케팅이 너무나 일을 잘해줘서 기대가 1, 2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거야 70%만 나와줘도 충분히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토르 1, 2 자체가 저하고 플롯 자체가 아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처음에 거예요. 극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재미없게 봤던 영화가 토르였거든요. 1, 2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플롯 자체가 기존의 영화 체계를 밟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꼬고 한 번 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북유럽 신화를 모두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작돼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좀 어렵다. 네. 사실 토르 라그나로크도 마찬가지로 좀 구조가 아까 정크가 이제
시간 나열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이해가 빠르겠어요. 근데 토르 특성상 이 연출 자체가 구조가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굉장히 많이 꼬여 있을 것 같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또 어렵고 불친절한 허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거 마블의 기존 팬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처음 접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캐릭터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방해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말에도 공감 가는 게 요새 마블이 아예 대놓고 11화 때부터는 네. 이제 안 봤던 팬들을 고려하는 정책에서 많이 네. 벗어나게 돼버려서 이제부터는 볼 사람들이 보겠지. 만 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익은 나오는구나. 그럼요. 계산은 나오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한 거기까지 11화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몇 년을 이제 거의 10년 동안을 팬 쌓은 유입하는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는, 저는 이번 토르는 또 특히나 좀 DC 정서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지적인 연출이라든지 아까 잭 스나이더 예,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블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색감이 되게 유화 같은 느낌이 나는 상태에 그러니까 신화적인 느낌을 네. 굉장히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예, 그 천지창조 뭐 그런 그림처럼 이렇게 연출한 게 어떻게 보면 300개 나올 만한 그렇죠. 그런 잭 스나이더 정서라서 네. 조금 이거 좀 거리감이 조금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새로운 거 아니야? 뭐 이런 반반의 또 거기다가 또 우주신들은 아까 말한 형광색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그 이해했던 부분도 저랑 같은 맥락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사이키델릭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서 상상한 사이키델리의 중요한 건 뭔가 그 마블의 색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된다라는 리얼리즘과는 확실히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완전히 뭔가 만화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마이티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그래도 멸리를 아깝다. 아깝지. 사. 살라고 돈 모으려고 방송 열심히 출연하는데 뭐 들 수가 없어. 정산적. 왜 멸린이 파냐? 팔아요. 그래? 네, 팝니다. 그만한 거 아니야? 토이저스 아니. 가면은 누르면 번개 소리 나는 거 있어. 그래? 꽝. 야, 그런 건 이마트에서도 팔어. 그게 토이저스 이마트. 그래? 이마트 거야? 어. 또 뭐가 궁금해요, 우리? 아니, 없어요. 궁금하실까봐 다 이렇게. 그렇죠. 대리인이잖아, 민원 그럼. 접수. 고씨는 다 그런 포지션이. 그래? 또 누구 있는데? 고민호, 궁금이 캐릭터, 아이. 고태민, 또 누구 있는데? 고태일, 또 누구 있는데? 고담. 참나. 맞네. ADBC